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라 손주 돌봐주는 것 말고는 나를 찾을 일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요. 그런 나이에 뭘 새삼. 며느리의 말은 이해했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편히 지내라니요. 매일 집에서 아침을 차리고 손주의 옷을 개키고 혼자 시장 보따리를 메고 오며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무도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아. 텔레비전에서는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과 인터뷰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유명 유튜버가 외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 문득 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5, 혼자 영국 유학을 떠났던 시절, 낯선 거리를 헤매던 밤, 눈물 흘리며 단어장으로 공부하던 날들, 그리고 청와대 외교팀 보좌관으로 통역하던 짧았지만 뜨거웠던 몇 년.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했고, 아이가 아픈 날은 병원에, 남편이 힘들다는 날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있더군요. 할머니, 나 영어 단어 이거 몰라. 초등학교 4학년 손주가 툭 던진 영어 문제 하나를 보고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집 근처 영어학원을 찾았습니다. 프런트에 앉은 젊은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주 수업 상담 오신 거 아니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강하러 왔어요. 통역 수업 있던데요? 직원은 살짝 웃으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첫 수업, 나는 교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대학생, 직장인, 누가 봐도 현역들이었습니다. 저분 강사님 어머니 아니야? 아니래, 그냥 수강생이래. 와, 대단하셔. 속삭이는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지만 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고 오래 잊었던 그 발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This is an interpretation practice. 혀가 굳은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가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고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이 춤을 췄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Interpreting is not just translating words. It's conveying meaning. 수업 때 강사가 했던 말. 내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몸을 뚫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업 날 입을 열기도 전에 젊은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그 어르신이랑 발표는 좀. 강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중재했지만 내 속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창밖에 흐릿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엔 그날 배운 단어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하나. 리질리언스, 보골력, 회복력. 집에 도착하니 손주가 졸린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어학원 재밌어?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좀 어렵긴 한데 괜찮아. 할머니는 왜 영어 공부해? 그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미가 한때 영어로 대통령 옆에서 말한 적이 있었단다. 손주는 눈이 동그래졌고 나는 웃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이 집에서 지금은 나밖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며칠 뒤 학원에서 모의 동시통역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수강생 중 희망자만 참여 가능, 심사는 현직 통역사들이 직접 한다는 말에 모두가 들떴고 나는 조용히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머님도 참가하시는 거예요? 접수하던 직원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해보려고요. 그날 밤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 쌓인 회화책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유학 시절 노트, 1986년 날짜가 적힌 필기장, 잊고 있었던 내 시간들이 다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릴까봐 무선 이어폰을 샀고 늦게까지 발음을 연습하느라 쉰 목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문득 싱크대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바라봐줬습니다. 나는 지금 나로 돌아가는 중이다. 모의 통역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학원 안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녹음기를 들고 복도에서 연습하고 강사의 피드백 메모는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나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DONT 트랜즐레이트, 언더스탠드 퍼스트, 발음이 서툴면 어때, 실수가 있으면 어때.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상대가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갑자기 영어 공부의 대회까지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시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엄마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날 밤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 수저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니. 그 말이 가슴속 어디에 박힌 듯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더 이상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의 대회 당일 나는 꼭 맞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외교 행사에 참석했던 날 입었던 그 옷. 시간이 흘렀지만 손질한 어깨선이 여전히 단정했고 브로치는 유리알처럼 반짝였습니다. 학원 강당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참가하시는 거야?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엔 아득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디작은 도서관. 그곳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로 CNN을 들으며 받아 적던 시절. 그때도 내 옆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늘 나를 믿었습니다. 다음 참가자 이정자님. 이름이 불리자 나는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순간 조명이 얼굴을 덮쳤고 수십 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내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듯. 이어폰을 꽂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원조 관련 발표 연설이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this summit.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강당 안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엔 놀람과 동시에 묘한 집중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바라보는 누구보다 내가 가장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강사는 채점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정자님, 혹시 통역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하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전에 조금 배웠었어요. 강사는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이 묻진 않았습니다. 점수를 매긴 용지엔 붉은 글씨로 적힌 코멘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현의 정확성, 문장의 감정, 전달력 우수함, 청중 이해 고려 수준 높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대회 결과를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쯤 다시 무대에 서보고 싶어? 통역사로. 며느리는 대답 대신 물컵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손주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내 학교에도 와서 통역해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주 학원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포럼 실전 통역 자원봉사 인원 모집. 실제 외국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이며 통역사 펑크나 비상시 대기 인력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무대잖아. 나는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자님 맞으시죠? 혹시 행사 당일 대기조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펑크 데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마다 뉴스 보도 영상을 들으며 그림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쉐도잉이라 불리는 이 훈련은 말하는 사람의 발음을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입을 벌리고 닫았습니다. 팔러시 implementation is essential. We must address inequality. 그리고 포럼 당일 나는 일찍 도착해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이마엔 긴장한 이들의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 통역 대기자분? 검은 정장을 입은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현재 통역사 중 한 분이 급히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이크를 착용하고 30년 만에 다시 통역사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부스 안에 앉았을 때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어두운 통역 부스, 반투명 유리 너머엔 연단에 서 있는 연사가 보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 고위 관계자가 천천히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oday, as we gather here to discuss SUSTAINABLE development.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내 심장은 그 옛날 청와대 행사장에서 박동치던 바로 그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발음보다는 의미를, 억양보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연단 뒤에 있던 진행 스태프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군데 이렇게 잘해요? 부스 안은 고요했지만 내 귀에는 오래전 첫 통역을 마치고 들었던 박수 소리가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행사가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이어폰을 벗고 부스를 나왔습니다. 지금 막 무대 위에서 내려온 누군가처럼 허리가 뻐근했고 숨이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주최 측 한 관계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자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예전에 통역 쪽 일하셨던 분 아닌가요? 어투나 리듬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전에 조금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는 조금 머쓱해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함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내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내 앞에 앉은 젊은 여자가 내 정장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행사 통역하시던 분 아니세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대학에서 통역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통역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들어와서 솔직히 좀 놀랐는데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놀랄 수 있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놀라움 끝에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행사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자리를 지키듯 책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서재 한켠엔 구경문 신문, 노란 형광펜, 이어폰, 그리고 손때 묻은 회화집이 놓였습니다. 매일 1시간씩 TED 연설을 들었고 낯선 단어를 입으로 굴렸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결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했고 발음은 어느 날은 부드럽게 넘어가다가도 다음 날엔 혀가 엉켜버렸습니다. 할머니, 또 영어야? 손주가 실망스러운 듯 물었고 며느리는 식탁에 밥을 놓으며 툭 던졌습니다. 요즘 애들이랑 경쟁하려면 얼마나 하셔야겠어요. 그냥 손주 잘 챙겨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따가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아직도 내가 누구의 엄마이길 원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옛 통역 동기였던 윤 실장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너 아직 이러고 있어? 너 몇 살이니 이제? 언니, 나 진짜 한 번만 제대로 다시 하고 싶어. 그땐 너무 빨리 그만뒀잖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현장 다 변했어. 지금은 AI도 있고 젊은 애들 속도에 맞추려면 하루 10시간도 부족해. 그녀는 현실을 말했지만 나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거실, 머리맡엔 손주가 읽다 던져둔 영어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Never give up. You are stronger than you think. 아이들을 위한 문장이었지만 그날은 나를 위한 말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학원에서는 통번역 실전반 신청이 시작됐고 나는 마지막 남은 적금을 꺼냈습니다. 이 돈 통역에 쓰신다고요? 아들이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며느리는 식탁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나는 한 번만 진짜로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은 내 목소리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이정자라는 이름으로 말한 문장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나는 교재 한쪽 귀퉁이에 글귀 하나를 적었습니다. 늦은 것은 부끄럽지 않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굿모닝. This is interpretory speaking. 발음은 여전히 딱딱하고 젊은 친구들 속도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나는 어느새 매 수업이 끝나면 강사의 피드백을 정리했고 늦은 밤까지 복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학원 실전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의 통역 훈련을 했습니다. UN 연설, 다보스 포럼, 국제 원조회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자 부스를 나눠 실제 상황처럼 통역을 진행했습니다. 넥스트 스피커 리 잭마이너스야. 이름이 불리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스 안 조명은 흐리고 마이크는 낡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고 연사의 문장이 잘 안 들렸습니다. 내용이 중첩되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결국 한 문장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사가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마이크를 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책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전 그와의 다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 좀 무리하시는 거잖아요. 이 집안이 돌아가려면 엄마 도움도 필요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전과 가족, 꿈과 책임. 그 사이에서 어느 쪽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학원 메신저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외교부 주관 국제행사 통역사 대기 인력 요청. 기초 경험자 우대. 지원 시 자기소개와 동기 필수. 나는 아무 말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30년 전 침묵을 택해야 했던 제 이름을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자님, 자기소개서를 잘 읽었습니다. 다른 분보다 경험이 적지만 왠지 마음에 남아서요. 혹시 대기 통역사로 참석 가능하신가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어디가? 나는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 통역하러 가. 그 말은 아득했던 과거의 문을 여는 주문 같았습니다. 이젠 정말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국제행사 전날 밤 나는 의자에 앉아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까지 복습한 단어만 해도 300개가 넘었습니다. 단어 옆엔 작은 손글씨로 정자야, 포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작은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뭘 하든 무섭더라. 혹시 또 무너질까봐. 그래서 자꾸 반대했어.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엄마는 무너지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려는 거였구나. 자신을. 말끝을 흐린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엄마 내일 잘 다녀오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내 도전을 인정해 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중심의 대형 컨벤션 센터. 입구 앞에서 출입증을 건네받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수십 개 국기가 걸린 천장 아래로 세계 각국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조 통역사 신분으로 대기실에 머물렀고 무대 근처에서 실제 통역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좋았습니다. 다시 이 세계의 일부가 된 느낌만으로도. 그런데 행사 시작 20분 전 스태프 하나가 다급히 뛰어와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미국 대표단 측 통역사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이정자님 영어 가능하시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제가요? 당장 대체 인력이 없어요. 짧게라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질의응답 세션만이라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한 손엔 메모지를, 한 손엔 오랜 기억을 움켜쥐고 나는 다시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대 뒤 작은 부스 안 이어폰을 착용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마이크가 켜졌고 연단에 선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ree key points in our approach to development.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유명 연설보다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개발 방식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엔 내 목소리만 들렸지만 어느새 방안이 고요해졌고 관중석 너머 동시통역이 송출되는 화면에 인터프러터리 잭마이너스야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연단 아래에서 서성이던 한 남성이 부스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분 전에 외교부 쪽에 계시던 분 아니야?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세션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껐습니다. 귀를 벗으며 손을 떨었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이어폰을 벗으며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엔 잠깐이었어요. 근데 오늘이 진짜 첫날 같네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세션에서 갑작스레 독일 대표단 통역도 교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자님, 독일어도 가능하시다고 하셨죠?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어는 못해요. 영어만. 너무 잘하셔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모처럼 소리내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무대, 이 긴장, 이 마이크, 모두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주최 측은 모든 통역사들을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내 옆에 젊은 통역사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혹시 전에 통역 일하신 적 있으세요? 처음 뵀을 땐 그냥 평범한 어머님 같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조금 특별했던 사람이었지.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충분히 특별하세요. 행사 이후 내게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원에서는 통역 연습 후 내 피드백을 받아가려는 후배들이 하나둘 늘었고 카페에서 교재를 펼치면 모르는 이들이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할머니, 영어책 읽으세요? 멋지세요. 나는 그냥 웃으며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지 영어책이 아니에요. 내 두 번째 인생의 지도예요. 그 사이 국제통역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자님, 혹시 서울에서 열리는 통역사 포럼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 늦깎이 통역사 사례로 한 세션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해서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걸요? 물론입니다. 참여 여부는 자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정자님 사례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27, 마지막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며 속삭였던 혼잣말. 언젠가 다시 서겠지. 내가 진짜 나로서 서는 날이 올 거야.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포럼 당일 연단 뒤에서 나는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고 무대에 올라서기 직전 아들의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신이 무대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끝나면 같이 저녁 먹어요. 그 한 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올랐고 앞에 앉은 수십 명의 통역사들, 그리고 내가 한때 몸담았던 외교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8이고요. 30이 되던 해에 통역 일을 접고 긴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객석 일부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날 발표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조용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젊은 통역사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 마음 바꿨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나는 말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우린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컨벤션 센터 메인홀. 천장이 높고 조명이 무대 위에만 집중되어 있어 마치 한 사람의 존재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정자님, 유엔 대표단 측에서 긴급 질의가 들어왔는데 직접 통역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장 감각이 있으셔서 신뢰가 간다고 하네요. 내가 다시 그 부스 안에 들어섰을 때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Let me be clear. Our concern is not about the funding itself, but the transparency in allocation.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자금 자체보다 그 배분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번역이 끝났을 때 잠시 침묵. 그리고 참석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연단 아래 통역팀 총괄이 메모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정자님 실례지만 혹시 청와대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아, 네. 예전에 잠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이 억양, 정확도, 호흡감. 이건 그냥 학원에서 익힌 실력이 아니에요. 혹시 이름이 이정자 선생님 맞죠? 80년대 후반 외교통역팀에 계셨던 그 이정자 선생님? 내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외교통역팀으로 일하던 시절 수많은 외빈을 마주했고 국빈 만찬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서 통역하던 그 짧지만 뜨거웠던 몇 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입이었어요. 그 시절 이정자 선생님 얘기는 전설처럼 돌았죠. 어쩌다 떠나셨는지 몰랐는데 다시 뵙게 될 줄이야. 그 말을 들은 다른 관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자 통역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말 한 줄에 나는 왈칵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이제는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국제행사 자문단 위촉 제안도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원에서 새로 등록한 학생이 내게 다가와 말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머니랑 같이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정자 씨처럼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꿈도 결국 도착한다. 행사 종료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정자 선생님, 오늘 통역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폐회식 마지막 인사말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요? 저는 그냥 대기 인력으로 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서 가장 큰 인상을 남기셨어요. 다른 통역사들 다 동의하셨어요. 잠시 침묵. 내 안에서 오랜 침묵과 싸우던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해 보겠습니다. 폐회식 무대에 섰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궁금함과 존중이 섞여 있었고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이름은 가족 안에서만 존재했고 저 자신조차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30살의 저는 통역을 내려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존재가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랐던 사회 때문에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지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관중석 뒤편 내 아들과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 둘도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꿈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곳에 서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고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고 어떤 이는 동료의 어깨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그날 컨벤션 센터의 천장은 너무 높았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행사 총괄 디렉터가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완성됐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울 시내의 불빛이 창밖에 흐르듯 지나갔고 손주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통역사 될래. 나중에 할머니랑 같이 해도 돼?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 기다릴게. 다음 날 학원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강사가 수업을 시작하며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자 선생님, 어제 행사 영상이 학원 SNS에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벌써 3만이에요. 젊은 수강생들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영상 보고 울더라고요. 저도 늦게 시작했는데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되죠. 늦었다는 건 변명이 아니라 용기를 꺼낼 시간일 뿐이에요.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자 선생님, 혹시 UN 여성 리더십 포럼 아시나요? 거기서 이번에 회복의 언어, 인생 후반의 재도전이라는 세션을 여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패널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로 위로받고 있어요. 선생님 목소리는 지금 누군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UN 여성 리더십 포럼 무대. 거대한 홀 안에는 각국의 대표자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리더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무대 한켠에 앉아 있었고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천천히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이정자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나를 비췄고 객석에서는 숨죽인 경청이 이어졌다. 한때 저는 통역사였고 아주 오래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30년이 걸렸고 그 30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요. 무대 아래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통역기를 낀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왜 이 나이에 시작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라서 할 수 있었다고. 박수가 터졌고 나는 그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이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였다. 행사 후 한 외국인 여성이 다가왔다. 당신 이야기는 제 삶을 바꿨어요. 저도 통역사였지만 출산 이후 다 포기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말해요. 스스로를 위해서. 며칠 후 손주가 초등학교에서 쓴 글을 가져왔다. 제목은 나의 꿈, 통역사였다. 글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꿈은 할머니처럼 멋진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나에게 늦은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 묻혀있던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